우리는 성능 좋고 가격이 착한 무기를 마치 배송 속도의 빠르기로 우리가 전략을 세우지 않았나. 이것은 공급망의 승리였지 전략의 승리가 아니었다. 폴란드에서의 실패한 것들을 캐나다 사업에서는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들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최고의 칼을 만들고 정부는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명분과 장소를 만들어주는 고도의 협업 시스템, 그것이 바로 폴란드 방산 계약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면 한국 방산 수출 전략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었다고 보시나요? 네, 폴란드 수출을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보면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폴란드에 대한 수출을 했는지를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로켓 배송이나 맛집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했는지 아니면 평생 동반자였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은 우리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줬죠. 우리가 방산 수출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성능 좋고 가격이 착한 무기를 마치 배송 속도의 빠르기로 우리가 전략을 세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공급망의 승리였지 전략의 승리가 아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방산 강국을 들여다보면 1970년대 미국이 이란의 F-14 톰캣을 팔 때 단순히 비행기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공군 체계 전체를 미국식으로 개조하고 수천 명의 기술자를 보내는 인프라를 먼저 깔았습니다. 한번 우리 물건을 쓰면 50년은 우리 없이 못 살게 하는 어떤 지정학적인 락인 효과를 누린 겁니다. 우리는 폴란드 수출이 가성비라는 전술적 우위는 점했지만 폴란드가 진짜 원했던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30년 동안 지켜줄 강력한 안보 생태계라는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물건을 팔았지만 그들의 안보 심장을 장악하는 플랫폼은 팔지 못한 것이 폴란드 경험에서 남긴 우리에게 준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여전히 유사한 접근을 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캐나다와 60조 원의 잠수함 사업이 내년 6월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의 반복된 폴란드에서의 실패한 것들을 캐나다 사업에서는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60조 원이나 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성공의 저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폴란드에서 납기와 성능으로 대박을 쳤으니 이것이 만능 열쇠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뿌리 깊은 제조업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또 배를 팔아서 성장한 나라이지만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면 무조건 팔린다라는 상업적 논리가 방산에도 그대로 투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자동차가 아니고 60조 원이면 캐나다 국방비의 수년치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캐나다 정치인들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배가 튼튼해서 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캐나다의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그들은 국민에게 이 사업을 통해서 캐나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북극해 주권이 얼마나 확고해지는지를 설명할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카탈로그를 펼쳐들고 자막 능력이 몇 시간 있다 같은 공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층위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에는 이러한 두 가지의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 정부가 말하는 패키지 딜은 어떤 수준까지 구체화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실효성 있는 패키지 딜이 필요합니다. 잠수함이라는 사업은 캐나다의 미래를 채우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이 패키지 딜, 또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부품 몇 개 현지 생산해주고 장비 기술 가르쳐 줄게의 수준은 명함도 못 내밀 것입니다. 강대국이 독일이나 프랑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가 종합 선물 센터를 들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패키지 딜은 이러한 국가 종합 선물 센터가 될 것입니다. 캐나다는 지금 북극해의 자원과 항로를 지키는 게 생사 고란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잠수함을 사면
한국의 세계적인 AI 위성망을 통해서 북극해 감시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해주겠다 하거나 한국의 조성 기술을 캐나다 맞춤형 세빙선을 공동 개발하자 라는 이러한 제안들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캐나다는 핵심 광물 부국인데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더 시너지를 갖기 위해서 너희의 잠수함 우리가 사줄 테니까 너희 강물로 만든 배터리를 한국 전기차 공급망에 최우선적으로 넣어주겠다라는 식의 제안들, 에너지와 안보를 결합한 딜,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인 패키지 딜이고 국가종합선물센터이며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입니다. 무기라는 하드웨어에 그 나라의 산업적 갈등을 풀어주는 것, 소프트웨어를 꽉꽉 채워 넣어서 실효성 있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수주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 K방산 원팀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네, 60조 원의 사업을 앞두고 있으면서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 간의 이러한 기싸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이슈였던 KDDX 사업이 하나냐 현대냐에 따라 2년 여간의 오랜 기간 동안 선정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경쟁 입찰이라는 방법을 결정을 최근에 했죠. 그러한 그 결정을 했지만 그 하나와 현대의 두 업체는 아직도 기업의 어떤 이익성을 위해서 많은 부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경쟁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방산 수출이라는 국가 사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 K방산의 원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 수출은 기업 영업부장이 아니라 국가 수반이 파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팀의 재구성이란 단순히 현대와 하나가 손을 잡는 걸 넘어서 정부가 그랜드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독일 정부를 한번 보시면 자국 기업을 위해서 캐나다에 다른 무기 체계를 도입해주는 식의 실질적인 기브앤테이크를 정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원팀은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 무기를 사면 이런 외교적 지원과 산업적 혜택을 주겠다라는 국가적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최고의 칼을 만들고 정부는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명분과 장소를 만들어주는 고도의 협업 시스템,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원팀이 될 것입니다. KF21 수출 논의처럼 방산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한국 방산은 같은 전략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나요? KF21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사꾼이 될 것인가, 전략가가 될 것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KF21 같은 미래 자산들도 같은 전철을 밟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처럼 성능 대비 가격이 좋다는 이런 장사꾼 논리만을 고집한다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는 제품이 아니라 지식 주권을 팔아야 합니다. 비행기만 줄게가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항공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생태계와 교육 시스템 자체를 인식해 줄게 라는 비전을 던져야 합니다. 이번 캐나다 수주전은 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파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K방산은 전 세계 안보 지도를 그리고 진정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로켓 배송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성능 좋은 무기 하청 기지에 머물 것입니다. 이제는 계산기를 버리고 지도를 펴야 할 때입니다. 결국 방산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와 미래를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개청 시 투명성과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의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직이 지금의 K방산 또 방산의 4대 강국 육성 수출 증대 이러한 그 기조에 맞게 조직이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60조의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같은 대형 사업이나 KF21의 수출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위산업이 투명성,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 강화에 기초를 둔 조직에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방위사업청이 아니라 방위산업청이라는 이름으로 거버넌스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에서의 그 거버넌스의 그 확대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K방산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수출의 증대와 4대 강국이라는 큰 국정 과제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핵연료 공급을 통제하는 구조에서 핵 추진 잠수함은 자주국방의 상징이 될 수 있나요? 핵연료 통제와 자주국방은 우리가 목줄을 쥔 파트너가 될 것이냐 자주국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숙제로 우리는 패러다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국방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무기를 만들고 쏘는 장면.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잠수함은 우리가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갈 밥, 즉 농축 우라늄, 핵연료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거대한 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 브라질이 핵 잠수함을 만들려다가 미국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강력한 통제에 막혀서 수십 년간 고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수조 원의 잠수함은 그냥 거대한 새 말뚝일 뿐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 연료를 100%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면 이것은 절반의 자주국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으로부터 핵 연료 사용 승인을 받아냈다는 것 자체가 한미 동맹이 핵 공유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됐다라는 강력한 외교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자주는 아니더라도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고도의 외교적 승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줄을 쥐고 있는 파트너와 그 목줄의 길이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 그 밀당 자체가 자주국방의 새로운 정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핵연료 추진 잠수함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떤 논리에서 나오나요? 추진 잠수함을 추진할 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싼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 또 이 사업의 추진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리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의 건조비가 수조 원에 들어갑니다. 또 유지비는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 돈으로 재래식 잠수함의 여러 척을 뽑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핵 잠수함일까? 바로 은밀함의 지속성 때문입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재래식 잠수함이 스노클링을 해야 하는 수영 선수라면 핵 추진 잠수함은 물속에서 한 달 내내 잠을 자도 되는 이너인 셈입니다. 재래식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 근처로 올라가야 하고 이때 적의 레이더에 잡힐 위협이 큽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속도도 3배 이상 빠르고 승조원의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물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략적 억제력의 차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 이 잠수함이 우리 항구 앞바다에 숨어 있다고 칩시다. 재래식 잠수함에 추격하다가 숨가빠서 올라온다면 핵추진 잠수함은 그것을 바로 찾아낼 것입니다. 이러한 무제한의 자막 능력, 이것이 여러 가지 적에게 공포심을 가게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의 이유입니다. 이러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의 이유에 발맞춰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전략적 어떤 사업 추진의 방법들을 시간을 갖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추진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외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이번 핵추진 잠수함의 미국의 승인이라는 것을 두고 많은 부분 이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감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핵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한과 같이 하면서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라고 일부 평가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에는 비핵화가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공동선언을 파기하고 핵무기를 만들었죠. 그럼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냐라는 거에는 반대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논리도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일부 일각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그러한 것들을
반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또 핵을 사용한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핵무기와 핵을 기반으로 한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라 핵 연료를 쓰는 엔진을 가진 배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제법적으로도 핵 추진 잠수함의 보유가 비핵화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쓴 그 칼럼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 신뢰성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국과의 어떤 외교적 관계, 또 거대한 폭풍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핵 추진 잠수함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한 핵에 대한 사용, 그러니까 무기가 됐든 또는 핵 연료 됐든 이러한 민감성에 대한 것들은 정의되어 가야 되고 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 환경에서 핵 추진 잠수함은 동맹 구조 속 선택지로 봐야 할 사안인가요? 핵추진 잠수함의 미국 승인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중일 간의 해군력의 증강, 동맹의 구조, 이러한 것들이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지정학적인 외교적인 활동들인데 지금 이러한 주변국들을 보면 중국은 해군 전력을 크게 하고 항공모함을 만들어내고 또 일본은 사실상 경항모를 운영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올렸습니다. 또 이렇게 올린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추진도 이러한 주변국들의 증강을 부추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우리의 어떤 평화 공존을 위한 이러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의 위기감과 외교적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로 미국과 영국이 손을 잡고 핵추진 잠수함을 받기로 한 오커스 사례를 보면 호주는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동맹국의 틀 안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의 추진 사업에도 논란이 되는 것이 이거에 대한 건조를 어디서 할 것이냐, 승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우리 필립 조선수에다가 건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과연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냐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됐었죠. 그렇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건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계속 10여 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어떠한 전략적 외교적 사항이 발생해서 우리가 무엇을 양보하고 또 무엇을 이끌어낼 것에 대한 외교적 관계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적 수단이 함께 작동되어야 이 핵추진 잠수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각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처하고 또 한반도의 해양 안보 전략의 핵심 축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말도 맞지만 또 냉정하게 그것을 살펴보면 핵추진 잠수함 같은 원거리의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굳이 북한에 대적하는 잠수함으로만 쓸 것이냐, 그건 오히려 디젤 잠수함의 수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의 안보적 역량을 더 확대하고 또 중국과 일본이나 주변국들과의 어떤 해양력에 대한 증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측면이 큰 거지 지금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응한다라는 것은 면밀하게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핵추진 잠수함은 더 나아가서 또 막대한 우리 방산의 주력 수출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미국은 지금 조선 사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가 필립 조선소에 가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좀 그곳에서의 어느 정도의 정상화를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하는 것은 미 해군의 함정들이 건조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함정의 수주를 받은 것을 지금 이제 필립 조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가 만들고 기술력을 확보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것들을 사업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많은 부분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호주의 오커스의 사례처럼 단순히 단편적인 어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확보,
이런 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안보 외교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의 외교 안보의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돼야 되고 전략적 방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반도를 바탕으로 한 중국과 일본의 어떤 견제 이러한 것들도 가능하고 또 K-방사에 대한 확대 또 미국의 안보 외교에 대한 우리의 어떤 협상적 카드 이러한 것들로 활용할 때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전략적 어떤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군사기술보다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 문제인가요?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에 대한 또 논쟁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에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뭐 사업을 우리가 추진했던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 설계나 이런 것들은 좀 돼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는데요. 또 이러한 걸 또 다 따라서 또 기본 설계가 돼 있다고 해서 상세 설계나 또 체계 설계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의 기술을 다 확보했다라고 단정 지으는 것도 저는 더 나아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 기술적 제휴가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만의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핵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숙제와 또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건조에 대한 것들을 위한 전략적 어떤 군사적 문제, 국가 전략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원자로의 소형화 기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상당한 그 기술들에 대한 숙제들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무기체계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대륙에 갇힌 반도 국가에 넘어서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강대국 이런 것이 되겠다라는 선언이라는 측면에서의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 핵추진 잠수함이 국방 예산이 막대한 부분을 쏟아 넣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갈 때 많은 정치적 이슈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뭐 저출산 문제, 복지와 같은 민생 문제 이런 것에 맞춰서 과연 그 차질적 없이 국방 예산이 계속 확보돼 나갈 것이냐에 대한 숙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도 몇 조 원의 사업들을 보면 그 사업이 적기가 10년이고 20년이면 그 10년, 20년이 사업에 다 마무리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예산이 1년 단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을 선정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사용하는 어떤 그런 예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사업비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년 그 사업에 대한 논리를 확보해야 하고 그 확보된 논리의 사업들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우리 안보 상황과 외교 상황 그리고 어떤 국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또는 사업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전략적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대양 해군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여기에는 우리가 중국과 일본이라는 또 다른 외교적 안보 상황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도 또 함께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이러한 논쟁의 여러 가지 그 본질은 잠수함이 필요하냐 아니냐 또 우리는 어떤 그 대한민국을 꿈꾸는가에 대한 것 또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과 전략이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질문해 봐야 하고 이 핵추진 잠수함의 사업을 단순한 많은 돈이 들어간다 또는 여러 가지 핵 승인이 됐다 또 원자로 소형에 대한 기술들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지엽적인 것들에 대한 논쟁이 최근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지엽적인 논쟁을 떠나서 앞으로의 사업들이 수십 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을 매개로 한 외교 안보적 상황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 또 전략적 방법 이런 것들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이것은 달콤한 우리에게 사탕이 될 수 있지만 뜨거운 불덩이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할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정부에서도 어떤 뭐 국가적 성과다 해서 아주 그 탑에 오른 성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몇십 년 동안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추진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승인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못한 건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분수령으로 승인을 받은 것은 매우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성과의 그림자로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고 이 앞면에 햇빛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전략적으로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점만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점 이면에 다른 점들을 계속 비난해주고 비평해주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또 지도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어떤 시각도 일각에서는 다 긍정적인 모습 또 환호하는 모습만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애교 안보적인 문제 또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논리를 뭐 북한의 대응만을 바라보고 만든다는 것 또는 대항 해군으로 가기 위한 전 세계를 누비는 대항 해군으로 가겠다는 논리 여러 가지 논리들에 어떠한 함정은 없는지 또 반대의 논리는 없는지 그 반대 논리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전략적 판단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저는 국방융합기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방위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산기술진흥원을 만든다든지 방산 클러스터를 방산우주 산업 벨트를 조성해야 된다든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 내용들을 칼럼에 싣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고 또 수출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놓치지 말아야 할 아젠다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산업을 위해서는 노바엑스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직접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우주 산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방산과 우주 산업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우주항공 방산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정보와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